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유도전동기 기동방식 및 기동방식 선정식 고려사항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문제는 이제 최종편으로서 서브노트 내용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제 동영상을 계속 강의를 시청해 오신 분이라면 결국에 서브노트 가서는 별게 없네. 그냥 이렇게 되네.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이 개념 영상에 대해서 1편, 2편, 3편을 봐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개념 영상을 보고 서브노트를 보고 관련된 기본서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이해도나 암기가 굉장히 좀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이제 서브노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기존의 개념 영상 설명드렸던 자료와 더불어서 짧게 이제 마무리 짓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유도전동기 기동방식 및 기동방식 선정식 고려사항 해놨는데요. 저는 개요는 유도전동기란 회전자계의 자속과 회전자의 상호작용으로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이고, 유도전동기 기동방식은 대표적으로 무엇이 있고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개요의 칸을 이렇게 비워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요는 여러분들 스타일에 맞게끔 쓰시면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써주시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도전동기란 회전자계의 자속과 회전자의 상호작용으로 회전력을 얻는 전동기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내용은 개념 영상에서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왜 이렇게 돼서 회전자계, 합성자계가 생겨서 이 회전자계의 속도대로 이렇게 회전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개념 영상 1편에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1편, 2편, 3편을 충분하게 보시고 오는 분이라면 그냥 이렇게 이 사람의 서브노트의 의도가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도전동기 등가 회로인데요. 이거는 그 핸드북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의제 출판사 그 정영규 원장님이 일본에 가서 번역해 오신 그 굉장히 우리나라 전기책에 가장 오래되고 이렇게 제일 피라미드로 따지면 제일 위에 있는 부분이죠.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서 이렇게 번역되고 발췌되고 해석되고 출판됐다고 저도 그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유도전동기 등가 회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큰 의미를 나타내는 것들이 아니라, 제가 연구반에서 이렇게 수업을 받을 때에 유도전동기나 변압기나 그런 등가 회로 등은 일반 기출문제나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것들이 아닌 그 기술계산 핸드북에 나와 있는 유도전동기 등가 회로에 대한 거를 그대로 갖다 붙인 거고, 출력은 뭐 3I0 여자 전류분의 뭐 2차 전류 뭐 이렇게 비례해서 슬립에 비례한다, 이런 내용들. 토크는 4파이 F분의 MPV 제곱, 그냥 요 부분. 속도도 뭐 N은 슬립 1 마이너스 슬립 S분의 P분의 120. 여러분들이 다 늘 봐왔던 공식인데, 그냥 조금 더 답안지를 뭐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조금 내가 그런 책도 보고 알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유도전동기가 나오면 요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 등가 회로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출력이나 속도 정도는 간단하게 써주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채점관한테도 나도 뭐 핸드북 같은 거 보고 이렇게 그런 내용 쓴다. 그리고 제가 배웠던 연구반 교수님도 이렇게 플레밍의 왼손 오른손 법칙 할 때 막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그리는 거는, 여러분 그거 뭐죠? 기능사 수준이고, 여러분들은 기술사기 때문에 이렇게 팩터도나 등가 회로로 이렇게 표현하라는 말씀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습관이 돼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좀 선택적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문제에 유도전동기 기동방식 선정식 고려사항과 기동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동방식 선정식 고려사항 하면 이것만 또 쭉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만 계속 쓸 수가 없다고.
이것도 한 페이지 안에 딱 보여주고 나머지 2페이지, 3페이지는 뭐 기동 방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만 10점짜리로 물어볼 수 있으니 이런 거에 대한 그림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10점짜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전체로 포함된 3장 안에 다 들어오는 25점짜리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준비 과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 선정 시 고려사항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전압 변동 허용값에 대한 기동 시 전압 강화 확인, 이게 이제 국토해양부 설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동기 전압 강화는 전체는 15%까지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동 시 10%, 정상 시 5%. 만약에 15%를 초과하면 어떻게 될 건데, 그러면 강압 기동하고 뱅크 분리하고 TR 용량을 증가해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 제가 개념 영상 2번에 2편에 대해서 설명드렸죠. 이제 고려사항에 전압 강화 15% 이내로 한다. 넘으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 감압 기동해라. Y델타 기동, 뭐 3편에서 봤던 Y델타 기동, 뭐 리액터 기동, 감전압 기동, 뭐 기동 보상계, 그래 그런 걸로 해라. 그리고 이제 아니면 변압기 용량을 증가시켜라. 아니면 어떻게 뱅크를 분리해라. 여러분 뱅크를 분리해라. 여기 보시면 뱅크를 분리해라 이렇게 나오시죠. 뱅크를 분리해라. 뱅크를 분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뱅크를 분리해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는 거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압 변동 허용값에 대한 기동 시 전압 강화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넘으면 이렇게 간다. 부하 소유 토크에 대한 전동기 토크 확인. 감전압 기동 시 토크는 전압 제곱에 비례하므로 전압을 너무 내리면 기동이 불가하다. 그러니까 그 모타 특성에 맞게끔 기동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10점짜리로 이렇게 토크 부하 특성 곡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 전동기 파트에서 10점짜리로 한번 설명드릴 때가 있을 거니까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답안지에는 요만큼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만큼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합격자 노트는 저는 지금 말하면서 머릿속에 그래프로도 이렇게 설명해야 되고요. 토크 부하 특. 근데 지금 말하고 있는 의도는 머릿속에 합격자들은 있다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요것만 딱 받았다고 합격자 서브노트 받았으니까 나 이것만 달달달 외우고 요대로만 하면 나도 뭐 그 사람의 비슷한 수준의 점수가 갈 거야. 그거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다 이거죠. 참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데 참고만 할 뿐. 그리고 전동기 시간 내량 확인, 일반적인 15초 내에 정정합니다. 그래서 Y델타 기동은 4 플러스 루트 PS, 그리고 리액터 기동은 2 플러스 4 루트 PS. 이것도 기본 영상 2편에서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전동기 시간 내량 확인, 일본 공업협회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Q는 0.24 I제곱 RT인데, 이거를 제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전류하고 시간밖에 없는데, 그 시간을 어떻게 낮추겠다. 그거는 2편에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좀 설명을 그렇게 깊게 안 드려도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로 기동 방식 선정 시 이 서브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 보시면 여기 기동 방식이거든요. 이제 기동 방식인데 이제 기동 방식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입니다, 여러분. 농용 유도 전동기 기동 방식. 그러면 이제 서브노트 보면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여기에 저는 직입, 감전압, 뭐 콘돌포, 그다음에 리액터, 1차의 저항 기동 이런 것들을 다 답안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이 없어요. 이런 답안지는 좀 좋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연구반에서 제가 수업 들을 때는 25점짜리 이 내용들을 다 포괄시켜라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다 작성된 답안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렇게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 개별적으로 그림을 풀어서 있는 것도 이렇게 별도로 이게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답안지가 좀 써지고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전기 설비기술사는. 전전압 기동. 근데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해놨냐면,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그냥
기동 방식과 기동 방식 선정식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나는 직입 기동만 안다고 직입 기동만 막 그림 그려갖고 여기다 한 페이지 쫙 쓰고 y 델타 그 다음에 딱 쓰고 끝 한 거랑 전전압 y 델타 제가 3편의 기동 보상기 리액터 1차 저항 기동 그 키워드들을 다 도출해서 쓴 사람이랑 어떤 사람이 점수 더 많이 주냐면 당연히 두 번째의 사람이 점수를 더 많이 줍니다. 왜냐면 답안지에 맞는 그 키워드들이 굉장히 답안지에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쓴 이유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나는 그냥 직입 기동하고 y 델타 기동만 많이 쓰니까 난 그것만 답안지에 쭉 쓸래.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그림이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었고 또 수험생 입장, 제가 수험생일 때는 그런 것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쪽에서는 그 그림도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서브노트는 여러분 뭐라고 그랬죠? 그 문제에 맞게끔 컨트롤 C, 컨트롤 V 해오는 겁니다. 그냥 찍어서 그냥 답안지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막 머리 극적이고 아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럴 시간 아니에요. 그거는 58점, 59점 사람들이 한 문제를 선택해서 남들도 다 못 쓰고 자기도 모르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져요. 기사 시험을 보다 보면. 근데 내가 아는 것들을 모든 걸 끌고 와서 쓸 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판가름 나는 경우도 많거든요. 1%대 시험들은. 아니, 그럴 때나 머리 극적극적거리고 그런 거지. 기본 문제를 머리 극적극적거리고 아, 이제 생각 안 나네? 그거는 이제 집에 가셔야죠. 다음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4교시까지는 항상 끝까지 봐야지 자기가 실력이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전전압 기동 방식입니다. 이거 제가 3편에서 설명드렸잖아요. 개념에서 전전압 기동 방식 그냥 CB, 마그네틱 컨택터, 모타 그냥 마그네트 투입해갖고 그냥 전전압으로 기동한다. 그러니까 소형 모터에만 적용된다. 그쵸? 이거 개념 영상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3편.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막 풀었었죠. 직입기동, 전동기 단자 전압에 직접 전압을 인가하는 방식이다. 적용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소형에 적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크게 안 외워도 되죠. 그냥 220V는 한 5마력 정도, 380 정도도 3에서 한 5마력 정도 직입기동 한다. 그리고 꼭 외워서 쓰지 않아도 이렇게 감으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서브노트를 보시다가도 아 그냥 이 정도에서 운전하는구나. 왜? 우리는 전기기사도 있고 실무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점은 이제 기동할 때 당연히 뭐 10마력 기준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10마력 정도 할 때 뭐 1마력짜리 뭐 기동전류 해봤자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10마력 정도로 할 때 그러니까 한 8배 정도 상승하면 이제 높아지니 차당 용량 및 전선 비용 등이 증가한다. 그런 걸 쓰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마력짜리나 뭐 15마력짜리 직입기동 하지도 않지만, 그쵸? 만약에 그 직입기동 꼭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에 원하는 차단기나 전선이 요구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책으로 어떻게 된다? 이제 감전압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모터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어디다 적용한다고? 소형 전동기에 적용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Y델타 기동 나왔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맨날 보시던 Y델타 기동이 나왔는데요. Y델타 기동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잠깐 설명드릴게요. 기동 시에는 Y하고 기동 후에는 델타로 하는데 Y 하는 입장이 뭐라고요? 선간전압.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V이다. 결국에 전체 전압보다 루트 3분의 V만큼 낮아진 전압으로 코일에 인가해서 기동을 하니 어떻게? 기동 전류가 작아진다. 이렇게 기동한 후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목적의 속도가 올라갈 때쯤에는 전전압 기동한다. 상전압과 선간 전압은 같다. 그러니까 380V가 들어가면 코일에 그대로 어떻게 380V가 인가된다. 이렇게 기동하는 게 Y델타 기동이다. 그래서 기동 시에는 Y 기동해서 3분의 1로 기동 전류를 줄이고 토크도 3분의 1 경감 후 델타로 전환한다. 이거는 그냥 THR 이거 뭐 MC, 모타, 이거 델타, Y 이렇게 그린 거예요. 너무 답안지가 빽빽하니까 그냥 제 딴에는 그린 겁니다. 예전에 연구반 수업할 때 이렇게 발표도 해야 되고 그때는 연구반 선배님들이 무서워서 많이 혼났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또 합격하는 걸 수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림은 표현해야 되겠고 내용들은 많이 들어가야 되겠고 이런 걸로 고민해야 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서브 만들 때 고민하는 겁니다. 서브노트 만들기 되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지금 서브노트를 좀 잘못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하루에 한 문제씩 서브노트를 만든다. 물론 시간이 뭐 그렇게 허락하면 되는데 직장 다니면서 하루에 한 문제씩 만든다. 그거 굉장히 힘듭니다. 저 주말에 제가 다른 기술사를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뭐 이렇게 합격한다 이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하루를 뭐 성실히 산다 이런 마음으로 뭐 돌을 닦는다 뭐 이런 마음도 아니지만 정말 아침에 도서관 가서 한 3문제 정도 정리하면 지금 문제 정리하는 단계거든요. 진짜 2, 3시 되면 막 진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요. 왜냐면 책 봐야지, 그 책을 읽어야지, 책 읽고 밑줄 꺼야지, 이 정의가 맞는지 밑줄 끄고 확인해야지, 또 기출문제랑 비교해보고, 또 인터넷 요새 구글 엄청 잘 돼 있지 않습니까? 또 구글링해서 어떤 다른 그림이나 다른 정의나 다른 어떠한 또 정확한 논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해서 그게 최종적으로 3페이지로 정리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아주 진 빠져. 더 이상 못 하겠어요. 막 집에 오면 막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해야 진짜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그래야 그 한 줄 한 줄을 크게 외우지 않아도 다 생각이 나와요. 눈으로 탁탁탁 봐도 그냥 왜 내가 그 연습장에다 이렇게 샤프로 쓰고 다시 서브노트로 정성스럽게 옮겨 적을 때 이미 암기의 5, 60%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만들어 놓은 거 그냥 갖다 베껴 적으시면 머릿속에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 거고, Y델타 기동은 이거 그냥 큰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여기 Y델타 기동에 대한 여기 오픈 트랜지션, 크로즈 트랜지션 2가지 방법인데 그거를 좀 풀어 써 주셔도 좋고요. 이거 제가 서브노트에 메모해 놓은 겁니다. 여차하면 이렇게 풀어 쓴다. 그냥 10점짜리로 간단하게 나오면 뭐 이렇게 쓴다. 이거는 내가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 둘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기동 시에는 이거 뭐 전기기사나 뭐 이런 거 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Y 접속할 때는 마그네트가 어떤 게 붙어야 되고, 운전 시에는 뭐가 붙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간단히 써놓은 겁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써놓으니까 너무 전기기사 같다. 그래서 오픈 트랜지션, 크로즈 트랜지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겁니다. 그걸 답안지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기동보상기가 나오네요. 여러분 기동보상기 뭐 이렇게 주저리 막 써놨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공부할 때 좀 이해하기 힘들었고,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서브노트를 그대로 느낌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막 이렇게 별표도 쳐가면서 단권 변압기, 강압 기동 어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 결국에 합격할 때쯤 되면 이해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지도 모르고요. 제가 3편에서 설명드렸는데요. 단권 변압기에 의해 전압을 A분의 1로 낮추면 토크는 토크는 V제곱에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토크도 A제곱분의 1로 낮춰지고 기동 전류도 A분의 1에 되어 기동하는 방식이다. 결국 리액터 기동이다. 이거 3편을 보신 분들은 정확히 아실 거예요. Y결선 했는데 여러분, Y결선 하는 순간 이거 성간전압, 상전압, 루트 3분의 1 벌써 전압이 감압이 되네요. 그건데 감압해서 이렇게 기동을 하는데, Y결선에서 감압한 뒤에 기동한 뒤에 제가 이걸 마그네트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개방하면 이제 Y결선은 해지되는 거야. 그냥 이 코일에 이제 결선된 탭에 의해서 결선되는 걸로 기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확대해서 보니, 이 코일을 확대해서 보니 단권 변압기이더라. 우리가 원하는 변압기 1탭, 2탭, 3탭이 있더라. 거기에 원하는 변압기 탭에 결선이 돼서 여기 결선이 돼서 기동하는 거다. 어떻게? 전압을 A분의 1로 낮추면 토크도 A제곱분의 1로 낮춰지고 결국에 기동 전류도 A분의 1로 낮춰져서 기동하는 방식이다. 그게 기동보상기에 의한 방법이다. 그거를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을 이제 써놓은 거예요. Y델타 읽어드릴게요. Y델타 기동 전류 및 토크 형식, 토크를 변경할 수 없는 개선한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이제 어떻게 개선했냐 하면, 단권 변압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단권 변압기를 설치하여 감압 기동 후 가속 후 전원 전압으로 절차하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원하는 걸로 탭을 조정해서 이제 절차하는 방식이다. 그 얘기입니다.
기동은 단권 변압기의 전압을 A분의 1로 낮추면 토크도 A제곱분의 1이 되고 기동 전류도 A분의 1이 되어 변압기 1차 측도 A분의 1이 된다. 왜? 단권 변압기이기 때문에. 이게 변압비대로 전압이 낮춰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성한당 최용규 교수님 그 책에 굉장히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한 내용에 충실해서 쓰되 결국에 내용은 제가 3편에서 설명드렸던 그냥 이 내용이더라. 그냥 Y결선 한 건데 이게 그냥 변압기이다. 여기 변압기이고 그 탭을 맞춘다. 그래서 어떻게 전압을 낮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단점은 간전압 탭 변환 시 어떻게 여러분 여기 1탭, 2탭, 3탭이라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 1탭, 2탭, 3탭. 여기서 탭이 전환되면서 오픈됐다가 클로즈 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개폐 서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과도 전류, 개폐 서지가 발생한다. 이게 말에 따라 틀린 거예요. 뭐 개폐 서지가 발생한다. 뭐 또 말에 의해서는 과도 전류가 발생한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콘드로프 방식을 쓰는데요. 콘드로프 방식. 기동 보상 후 리액터 운전, 리액터 단락 후 접속하는 방식인데 결국에 이제 이런 거를 개선한 게 콘드로프 방식입니다. 근데 여러분 콘드로프 방식도 제가 기본 방식에서 설명드렸죠. 이제 여기에서는 콘드로프는 서브노트에는 안 설명드렸는데요. 콘드로프 방식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잖아요. 개념 영상에서 개념. 제가 뭐라고 그랬죠? 다 똑같다. 기동 분산기랑 다 똑같은데 Y 해 때문에 Y 왜 안 돼? 이제 Y 이제 그만 얘기해도 이제 금방 싹 알아듣지 않으시나? Y 결선하면 상전압은 성간접의 루트 3분의 V램에 그러니까 그만큼 감압해서 이미 감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결선 상태에서 이미 루트 3분의 V Y 결선으로 기동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미 감압이 됐는데 여기 마그네트를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마그네트 달아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가면 이 오프 되는 거죠. 온 오프. 마그네트가 온 오프 되잖아요. 개방해서 이제 Y 결선을 어떻게 해지시키겠다 이거죠. 그리고 결국에 단락하여 얘는 단권 변압기는 이거 제가 기본 영상에서 설명드린 건데 이 코일에 의해서 이게 탭에 의해서 우리가 설정된 탭에 의해서 기동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전전압 원래 그 전원 전압에 결선돼서 기동된다. 리액터를 거치지 않는다. 그냥 단락해서 전전압으로 간다. 왜? 죄송합니다. 왜? 아까 그 과도 전류 생기고 막 이런 데면 개폐 서지 생기고 그러니까 바로 단락해서 전원 전압으로 간다. 여기가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바로 붙인다고 했는데 여기에 그냥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마그네트가 있겠죠. 마그네트가 있어서 이게 딱 붙어갖고 그냥 이렇게 전원 전압이 바로 회로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하겠죠. 그쵸?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영상을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콘드로프 기동도 넘어간 거고 리액터 기동 많이 설명드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깨끗이 적으시면 돼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거를 그냥 라이브 자체로 보여드리는 건데 화이트로 지우고 이렇게 막 이해되는 언어로 자꾸 이렇게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시험장에서는 깨끗이 그리고 그림도 그리죠. 근데 리액터 기동도 여러분 이렇게 보시다시피 보고 계시잖아요. 리액터. 삼상 리액터를 직렬로 삽입해서 기동 시 리액터에 의해 전압의 기동 후 단락시켜서 어쩌고저쩌고 기동한다. 뭐냐? 결국에 이것만 그린 거예요. 리액터로 기동을 했는데 여러분 리액터로 기동했잖아요. 리액터로 기동을 했는데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속도가 됐어. 그러면 이게 단락해서 마그네트 단락된 이 저항이 없는 쪽으로 흘러서 전전압을 인가해서 기동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렇게 주저리 쓴 거예요. 근데 적용이 되는 게 뭐 펌프 배기 팬든 토크 부하 요구되는 부하에 적용된다. 여러분 이제 개념 영상을 보고 하면 이제 이거 머릿속에 착착착 정리될 거예요. 아, 여기 답안지를 어떻게 꾸며야 되고 뭐죠? 어떻게 전개해야 되겠다. 이것도 다 머릿속에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저항 기동해서 전원축을 직렬로 저항 접속해서 전원 전압 후 감압 후 단락시켜 기동하는 방식. 이렇게만 읽어드려도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 않나요?
개념 영상도 보셨고, R 이렇게 기동했는데 마그네트 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저항으로 하면 저항이고, 여러분 아까 뭐 콘드로프를 쓰면 콘드로프고 리액터를 쓰면 리액터 기동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만 이해하면 그냥 조금만 암기해 놓으면 거의 뭐 2페이지 반 이상 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유도전동기 기동 방식 및 기동 방식 선정식 고려 사항에 대한 그 문제의 4편 서브노트를 이제 다 설명드렸습니다. 어떻게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구독이 좀 많이 돼야 좀 신나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도움이 되셨다면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좀 소개도 좀 부탁드려서 뭐라 그럴까요? 좀 소개도 좀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 요새 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공부 잘 되시나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잘 되시나요? 내가 이거 괜히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제가 지금 잠깐만, 제가 오늘 잠깐만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잠깐 보이실래나? 제가 이게 안 접혀지는구나. 이게 잘 나올래나 모르겠다. 이게 가려져서 요걸 한번 뺄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빼겠습니다. 별걸 다 해. 이게 뭐 돈은 안 쓰는 것이다. 이게 뭐 이게 제가 이런 파일에 공부하는 이게 파일이거든요. 직장 들고 다닐 때 이런 파일에 이렇게 넣고 다니는 건데, 여기에 그냥 한 편에 이게 꼭 코팅해서 넣고 다니는 겁니다. 이거는 그 고려대학교에 그때 전에 기부하신 분이에요. 뭐 100원도 아껴서 이게 그분들인데, 나도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겠다 이거 하는 거고, 뭐 폭식은 폐가망신의 지름길 뭐 이런 것 있는데, 그 미즈노 남교부에 대한 절제에 성공하기 위해서 다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그냥 이렇게 눈으로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이렇게 좀 절제하고, 주연발 씨도 굉장히 멋있으시죠. 돈 많으신데 이렇게 절제하고 사시잖아요. 뭐 이런 삶을 닮아야겠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코팅지 뒷면에 여러분 그 서울대학 그 사법고시 막 수석하고 이런 사람들 그 합격수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코팅해 놔서 이렇게 제가 이거를 공부하기 전에 매일 읽는 건 아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지려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런 말이 나와요. 크리스마스건 화이트데이건 책상에 앉아서 읽어라. 직역하면 존엔 읽어라. 합격이 목표가 아니다. 너는 존엔 읽는 것이 목표다. 여기서 이해 안 돼서 스트레스 받거나 추석인데 좀 쉴까 하는 생각하는 너무 게임 오버이다. 스트레스 압박을 받는 순간 합격과는 어떻게 멀어진다. 프로게이머가 꼭 이겨야 되는 압박감에 스스로 지는 경기가 태반이다.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는 여러분 잘해도 그만 못해도 그만이기 때문이다. 시험은 여러분 합격해야 하는 압박 때문에 시작하기도 전에 지쳐버린대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면 그런 걸 빨리 지우고 그냥 그러니까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꾸준히 자기가 목표한 대로 계속 하래요. 그냥 너의 목표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조건 절대 합격한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험은 그냥 막 내가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그 대신 열심히 해야죠. 그렇게 하루하루 정진하시면 반드시 합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읽어드리진 못해도 여러분 그냥 자신이 이렇게 좀 좋아하는 이런 문구나 이런 것들 이렇게 합격수기나 이런 거 코팅해갖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데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브노트나 뭐 이렇게 자료 정리하는 데다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좀 보시면 저는 좀 의지도 다시 잡을 수 있고 이렇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공부한 거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좋은 동영상으로 찾아와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